수업인 대전교육연구소의 성광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궁금했던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유유자적 지내고 있죠. 바쁠 때도 있지만 요즘은 주로 제 주변에 교육 관련된 분들 만나서 여러 얘기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비가 오는데 네. 또 이렇게 길을 나서서 오시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특히 문화마을 신문 쪽에서 첫 인터뷰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저로서는 좋은 일입니다. 네. 그 고맙고. 마을 이야기도 하지만 지역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든가 갖가지 느끼면서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 부분은 또 특히 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생이 총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네. 150만 인구 가운데서 2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자라고 있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잘 성장해야만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서 특히 대전의 미래로서 커가는 거 잘 지켜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요즘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예, 그렇죠. 지금 아직도 풀리지가 않고 있는데요. 네. 또 가장 또 그 교육의 일선에 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느끼시는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좀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 등교를 못할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학 입학 전형 자체가 더 미뤄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고3부터 다음 달 20일부터 이제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고2, 고1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는 1, 2학년부터 먼저 이렇게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현재 개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근 한 달 가까이는 원격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비대면 수업을 갖다 초중고생들께 해와셨는데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또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 경험 또는 미래의 어떤 그러한 하나의 수업의 한 형태로서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것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하나의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네. 학교 이제 학생들도 아예 그냥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집에서만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2차, 3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또 파생이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단순히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지금 비대면 수업이 또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대전교육연구소에서는 네. 지금 실정에 맞는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 학교란 과연 어떠한 모습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지금 이 학생들이,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겨울방학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5개월을 갖다 이제 완전히 집에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사실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초등학생들 가운데 현재 지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초등아이들의 한 46%가 지금 보호자 없이 그냥 낮에 네. 현재 집에 있다고 그래요. 또는 중고생은 좀 나을 것 같아요.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근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게 원격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한 2, 3분 보고 나면 지겨워지기 마련이라서 특히나 이
원격 수업, 화상으로 보는 수업은 집중력이 그냥 한 5분만, 10분만 지나면 그냥 완전히 저하됩니다. 네. 예, 그래서 15분 이상 본다는 게 웬만한 관심 아니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비대면 이 화상 수업을 갖다가 보다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흔히 현재 개발된 콘텐츠, EBS에서 개발된 것들 또는 선생님 학교에서 그냥 개발된 것들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이런 비대면 수업이 있었어요. 특히 중등에서. 네, 네. 아시겠지만 인강이라고 해서 네, 인터넷 네, 게임에서 네, 네. 온라인 사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는데, 그분들이 강의가 사실은 돈을 주고 아무래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그렇죠. 나죠. 네. 비교가 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게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가정을 보내는 것은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예, 합니다. 애로사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이게 비대면의 가장 문제점 뭐냐면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 하나하나의 피드백이라고 하죠. 네. 학생이 지금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개별 교육도 필요한데,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학습, 이게 효과가 있느냐, 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학생 입장에 보자면 스스로 공부하는 잘하는 학생,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난 학생이 네, 있습니다. 네. 상위권 아이들. 이런 애들은 사실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억지로 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출석만 딱 해놓고 그냥 안 보는 거죠. 딴짓만 하고. 그렇죠. 벌써부터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방안도 아마 강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응 방안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 원격 수업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드백을 하려면 흔히 말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그러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쌍방향 소통 플랫폼이 요즘에 줌이라는 것도 있고 구글에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육 온라인 기업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보면 네네. AI 인터넷으로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대 다수가 공부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짓고 개인이 반응 거에 대해서 AI가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고, 또 아마 이게 원격 학습이 좀 더 발전이 된다면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학교는 왜 필요하지?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올까봐, 즉 학교 회의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것도 충분히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한다면 학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회의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이라는 게 단답식으로 빨리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딱 닥쳤잖아요. 네. 닥친 문제들부터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현재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 현재 계약하면서 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나름대로는 아이들 건강도 지키면서 네. 확산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개학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확진자가 지금 학생들 사이에 없으니까 문제지. 만약에 어느 한 학교라도, 대전역의 어느 한 학교라도 확진 학생이 나타났을 경우가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지금 그 2차, 3차 감염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그 1대1로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라든가 지금 벌써 그런 예, 2차, 3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 그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학생과의 간격을 뭐 1m 이상 네. 그리고 또 모든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접촉을 갖다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방역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근데 이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그걸 100%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학교에서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6, 7시간씩 아무리 적게도 한 4, 5시간씩 이걸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좀 가능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라도 이게 방역이 뚫릴 경우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 무증상 감염이 40%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또 그렇죠.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제 무증상 감염이 돼서 가족 간 감염이 돼갖고 흔히 말해서 이제 부모가 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감염을 일으키는 3차 감염이 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지 않나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벌어진 사회 현상에 있어서 또 교육 문제에 있어서 네. 짧게나마 이렇게 피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텐데 그런 것을 갖다 현재 지금 뒤로 미루어야 되는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여러분 응원하신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의 성광진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